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이 오후장 1% 넘는 중후반의 하락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왜 빠지는지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채팅방 분위기를 많이 봤는데 오늘 가장 곡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다들 장 마감했으면 좋겠다, 도망쳐라, 전쟁 난 거냐, 이게 뭐냐 이런 반응이시거든요. 네. 그 와중에 2차 전지만 또 상승을 해서 속이 쓰립니다. 왜 이런 현상일까요? 일단은 지금 그렇게 곡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은 좀 빠질 만큼 빠진 것 같고, 제가 지금 보더라도 지수 빠지는 건 좀 심하게 빠집니다. 근데 네. 왜 빠지는가를 좀 봤더니, 일단은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사실 좀 수급적인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남아공에서 또 변이발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나왔죠. 안 그래도 지금 우리도 위드 코로나가 좀 멈추려는 그런 상황이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일부 국가들에서 긴급 멈춤, 그러니까 이제 재봉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시장이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급락으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어쨌든 나왔던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백신이 뭐 90%까지는 아니지만 80% 먹혔던 상황이라서 지금 연말에 이제 지금 머크사하고 이 화이자의 그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긴급 승인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걸로 인한 하락은 제가 볼 때 뭐 크게 이어지지 않고 큰 하락으로 이어질 거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을 매수 관점으로 봐야지, 지금 시장에서 또 어떤 이유도 없이 빠지다 보니까 뭐 도망가겠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이럴 때일수록 시간 지나고 보면은 이때가 저점인 거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2차 전지 보시면 제가 2차 전지 좀 많이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2차 전지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뭐 메타버스, 게임 이쪽 정도는 굉장히 강했죠. 그렇게 좀 코스닥 지수를 선방하고 있던 그 지수였는데 오후장 들어서니까는 주말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는 좀 하락세가 좀 나오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저는 오히려 이런 주도주를 없다면 매수 관점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가 또 왜 강하게 올라가는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유를 좀 내용 정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 이유가 또 나왔습니다. 자, 포드, BMW, 폭스바겐이 통 큰 투자를 결정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표적인 전기차 충전 업체죠. 이 아이오니티가 투자 발표했는데 이 아이오니티의 최대 주주가 바로 포드, BMW, 폭스바겐입니다. 다 지분 투자했고요. 세계적인 전기차 충전 업체에 지금 이 세 개의 기업들 투자가 돼 있는 건데요. 블랙록까지 거액 투자를 함께하면서 주주로서 공식 진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블랙록은 세계 최대 이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죠. 이런 데서 7억 8천만 달러를 또 투자를 해서 유럽 전역으로 급속 EV 충전 네트워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연 전기차 시대가 올까? 뭐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건데, 이미 그러니까 전기차 스타트업, 뭐 테슬라, 리비안, 또 루시드 이런 들 떠나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세계적인 이 펀드 업체 블랙록까지 지금 거액 투자하면서 유럽 전역을 지금 충전소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그 유럽에 1,500개의 충전 포트가 있는데 5배 늘려서 7,000개의 급속 충전 포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보면요, 지금의 이제 유럽의 이 EV 신차 판매가 약 12%인데 2030년대에는 EV 신차 판매를 약 80%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5년 뒤, 10년 뒤는 10년이면 어떻게 보면 좀 강산이 변할 그런 기간이긴 한데, 그 강산이 변할 시기에 정말 강산이 변해 있는 거죠. 내연기관차가 아마 전기차로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었더라도 그 수요를 계속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직까지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안 남아 있는데 그 종목도 좀 이따가 제가 무료 방송에서 좀 설명 드려볼 거니까 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도주를 또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주도주를 공개하겠다. 바로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대주전자 재료가 네.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사고 싶었던 분들이 참 많았나 봐요. 네. 그래서 또 한 번 이슈를 보여주니까 급하게 올라서고 있고, 오늘 시장 안에서도
아직까지 7% 넘는 상승을 그렇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제가 어제 승부수라고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13만 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제가 대주전자 목표가 15만 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2차전지 비해서 아직까지 최근에 한 두 달 동안 시세를 보시게 되면 올라간 게 없고요. 인제 출발하고 있는 거고 내용적으로도 실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흑연 응급제에서 실리콘 응급제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국내 배터리 3사도 지금 이제 실리콘 응급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실리콘 응급제를 최초로 개발한 회사고 실제 양산하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한 세 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주전자재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모멘텀도 확실한 것이고요. 주가를 본다 하더라도 매물을 뚫고 이제는 좀 빈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주가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5만 원까지 계속해서 보유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SKC 역시나 또 잘 올라서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다 급락 중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역시나 못 갔던 이유 바로 자금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 자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새로운 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못 간 2차전지 종목도 남아있다. 그게 SKC, 대주전자재료였는데 그 종목 다 올라가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후성 역시나 지금 잘 올라서고 있죠. 후성도 제가 딱 이 저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역시나 전액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이제 한참 진행 중인 건데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2차전지 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주도주 종목 두 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 2차전지 종목을 고를 때에도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2차전지가 이렇게 잘 가는데 그 안에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고가를 못 기록한 그렇죠. 아직 룸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 종목들 위주로 발굴을 해서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2차 전지주들이 갔으니까 다음 타자가 될 것을 공략해보겠다. 여기서 또 키포인트를 찾으셨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한덕기 덕분에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10배. 이걸 쓰는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라는 건데. 10배가 이제 지금 늘고 있지만 앞으로 10배가 더 늘어날 것이다. 네. 바로 메타버스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 사용자요. 네. 자, 요새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메타버스는 한낱 테마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많이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실제 이제 많은 시장 조사 전문 기관들이 메타버스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메타버스 게임이 이제 2025년도 2021년이니까요. 내년이면 2022년 한 4년밖에 안 남았죠. 2025년도에 4천억 달러에 급성장할 것이다. 제가 어제 300조 정도 시장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다른 시장조사 전문기관에서는요 4천억 달러로 더 높게 제시한 겁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세계 메타버스 시장이 2025년까지 약 476조 원 규모 시장 보고 있다. 어제 제가 다른 그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은 320조 말씀드렸던 거죠. 더 크게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그 블록체인 게임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메타버스 사용자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향후 몇 년 안에 그러니까 5년 뒤는 4년 뒤는 지금 476조지만요. 향후 몇 년 안에는 1,200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1,200조가 뭐 감이 안 올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 600조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안에서 상호 작용을 하고 실제 혜택을 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큰을 관리하고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시간에서 좀 시간을 좀 보내잖아요. 과거에는 온라인 시간에서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현실로 나오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온라인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또 가상화폐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또 현금화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메타버스에 어떤 사용자가 좀 많아진다는 이야기고 디파이 서비스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가상화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론딩 등 탈중앙 금융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떤 중앙은행 체제에서 중앙은행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합니다만은 블록체인은 그런 게 아니죠. 그 탈중앙으로서 많은 대기업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 시스템 안에서도 이 디파이라는 서비스로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은행 결제를 통해서 이자도 받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것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메타버스는
그냥 가상의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 끌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 관련주 하나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이용자 수가 늘어났고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2차 전지주 다음 또 타자로 이 종목, 갈 종목은 무엇일지 공개해 주시죠. 네,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요. 네, 도깨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펄어비스가 도깨비라는 이 메타버스 게임 영상을 공개하고 나서 정말 폭발적인 뭐 조회수가 기록했죠. 네. 그 도깨비라는 게임이 이제 아마 내년에 나올 텐데 뭐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내년 중후반 정도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이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가상의 어떤 세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 도깨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도깨비라는 그 게임을 미국 메타버스 기업인 하이퍼리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서 도깨비하고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같은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아마 메타버스 게임으로는 가장 고퀄리티 게임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건데요. 그런 기대감의 메타버스 고퀄리티 게임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원래는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사막 모바일이 빠르면 4분기요. 그리고 늦어도 내년 1분기에 좀 출시가 될 거로 보여지는 건데 이미 중국에서 이제 판호를 좀 발급받아가지고요. 일평균 20억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캐시카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게임들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자체 개발 게임 엔진을 갖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게임 영상이라든가 어떤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구현하기 힘든 건데 자체 이제 게임 엔진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 개발 게임 엔진으로 도깨비라는 또 이 그 메타버스 게임을 좀 만들고 있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좀 꺾였던 부분인데 요새 주가 보시면요.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펄어비스를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높으면 어떻게 사냐 그랬었죠. 쭉 올라와 있고요. 역시나 지금 요 자리는 높았지만은 충분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어떤 시장이 좀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좀 안정성 있게 올라갈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일단은 15만 5천 원까지 저 신고가 위에다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2만 3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5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12만 3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 내에서 펄어비스를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한덕희 덕분에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비덴트 상승 이후면은 코인하고 관련된 이야기 네.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오늘 시장은 안 좋은데 네. 비덴트만 유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자금이 제가 볼 때는 비덴트로 다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참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계열사들의 자금이 비덴트로 다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덴트가 자 집합해가지고요. 모든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겠죠. 이달 들어서만 좀 주요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건데 지난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2천억에 달하는 자금이 비덴트로 지금 총 집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빗썸홀지스 지분 매입을 실행하는 데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빗썸홀지스가 빗썸을 갖고 있는데요. 빗썸의 지분은 74%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빗썸홀딩스를 보유하면은 빗썸을 지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빗썸이 최근에 승인이 안 났었는데 2, 3일 전에 승인이 났고요. 원래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업비트가 1등이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그 소문이 뭐 가격 조정이나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빗썸에 오히려 상장하는 또 가상화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빗썸에 커지고 있고 업비트와 빗썸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 차이가 좀 작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빗썸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비덴트가 이제 최대 주주인 인바이준 상대로 300억 정도 또 3자 배 정도 했고 이달 들어서만 700억을 또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빗썸홀딩스 지분 매입에 본격적인 흐름이 들어간 거다. 현재 지금 원래 비덴트가 현재 빗썸의 34.22%를 갖고 있어서 최대 주주예요. 근데
2대 주주가 지금, 그러니까 단일적으로 최대 주주인데 2대 주주가 지금 이정훈 씨인데 그 이정훈 씨 전 의장 측의 그 지분 보율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 경영권을 확 가꿀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0% 정도를 더 보유했을 때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빗썸을 좀 확실하게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좀 자금을 좀 모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덴트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 빗썸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어피트 담이었기 때문에 또 시장 점유율 차이도 어피트 대비 8대2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별로였지만은 지금 점유율은 좀 빨리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그 위믹스라든가 게임 관련 가상화폐가 대부분 또 그 빗썸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빗썸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다른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도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이벤트도 있고 다른 모멘텀도 있지만 이 관련한 지분 매입의 이슈를 부유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들 예측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모두가 알고 있을 종목입니다. 바로 위메이드. 위메이드 네. 다시 갈까요? 네. 전 다시 간다 봅니다. 자, 일단 위메이드가 왜 또 이 비덴트 관련주냐? 네. 비덴트에 또 800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빗썸 지분을 갖게 되는 건데, 원래는 위메이드가 뭐 많이 제가 설명드렸겠지만은 대표적인 플레이톤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이 이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돈을 쓰던 게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그 플레이톤 게임의 선두주자가 위메이드입니다. 위미스를 통해서 대박이 난 것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게임을 이 플레이톤 게임으로 이끌고 가는 게 바로 위메이드죠. 그런 관점에서 위메이드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이제 흑철이라는 재화를 캐서 드레이코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위미스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동남아 쪽에서는 열심히 게임하면은 한 달에 한 몇십만 원 번다 그래요. 그럼 동남아에서는 몇십만 원이면 충분히 좀 그 풍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행을 거쳤다는 거고, 전 세계 동시 접속자가 130명을 돌파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글로벌 버전으로 전 세계 170개국에 좀 들어가 있고요. 12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르포를 하면서 지금 이 플레이톤 게임을 좀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기존의 강력한 모멘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비덴트에 800억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비덴트가 아까 제가 보여줬지만은 2천억 정도 모으고 있다고 했잖아요. 또 그 주요 투자가 위메이드거든요. 위메이드가 왜 여기 투자하냐? 위믹스를 통해서 이제 그 가상화폐 시장에도 진출하는 거고, 위믹스를 통해서 플랫폼 만들고 있는 거고, 또 위믹스를 지금 다른 게임에 지금 붙이고 있는 건데, 이 비덴트가 빗썸이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또 주주로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뭐 선도업체이기 때문에 위메이드를 좀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뭐 고점에서 매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금리 인상 여파,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흑철을 캐내서 드레이코의 어떤 그 비율이 좀 작다는 이유가 좀 나오다 보니까는 주가에 좀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다만 지금 모습 보시면 충분히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방 경직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 반등 났을 때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올라설 것이고, 시장 반등 나올 때 소외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본다면, 위메이드는 지금 가격대 매수한다면 전고점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한 20% 정도 수익 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일단은 23만 5천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6만 5천 원으로 좀 넉넉하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16만 5천 원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23만 5천 원 이야기했습니다. 위메이드 외에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이라도 어떤 종목을 보유하냐 또는 어떤 종목을 사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 끝나고 바로 시작할 거니까요. 네. 장 끝나고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장 끝나고 바로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은 오늘 장이 마치고 나서 또 만나실 수 있고요. 저희가 현덕이 덕분에 시간이 좀 당겨진다면서요. 네. 다음 주부터 2시부터 한다고 하니까 좀 늦게 오시면은 네. 다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일찍 오셔가지고 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좀 빨리 이야기를 해야 또 좀 네. 관심 있게 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2시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증시 오늘간을 시작하자마자 시장 상황 분석하고,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오를 만한 두 가지 종목을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